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 또 우리는 설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영역별로 쪼개져 있고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답과 우리 교재의 제일 뒤에 정답률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가늠하고 평가하는 또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다들 합격자들의 많은 수기나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좋은 건 맞는데 이제 문제라는 것은 이제 쉽고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빨리 풀어 나가면서 이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거고 또 그 어려운 문제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거잖아요. 남들이 많이 틀렸다 이유가 있겠죠. 내가 틀렸다 여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틀릴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찾아서 확인해 보는 거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매 시간마다 고난도 문제들을 확인해 드릴 것이고 그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 이 문제들은 더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문제는 정답률이 높았는데 나만 틀리는 그런 이상한 삐꾸 같은 내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줄여줘야 이제 보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률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진짜 어려운 것은 뭐 20, 30% 이런 정답률도 있고 뭐 쉬운 것은 8, 90%이니까 쉬운 것은 점을 찍듯이 풀어야 되네. 딱 보면 딱 정말 거의 뭐 1초 만에, 3초 만에 이렇게 딱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서 오늘부터 내 약점을 확인하고 그 약점을 빨리 보완해서 고득점에 이르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의 정답이 되어드려서 이 시간 하나하나가 왜 그것이 정답이었는지 서로 상응하는 이유들, 합당한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그 기회를 느꼈느냐 못 느끼는 것. 느끼지 못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고요. 느꼈다면 그 매 시간마다 다 기회. 뭐 기회는 평생에 3번 온다. 다 거짓말이고요. 수십 번 하루에도 옵니다. 이 순간순간의 기회가 오는데 그걸 포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은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내가 합격할 줄 알았다거나 나는 합격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다. 다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온 거죠. 때로는 운 7, 기 3인지 운 3, 기 7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험 운이라는 것도 있고 그것은 역시 우리의 노력 하에서 결국 달라지는 거니까 기회는 분명한 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순간들을 우리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론 강의와 기출문제 강의까지 다 일단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요. 역시 기출문제를 근간으로 해야 되는 것은 깔끔하고 검증되고 객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면 또 예상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특이한 문제들이 있어요. 진짜 어쩔 때는 불쾌할 정도로 기분 나쁜 문제도 있고요. 오늘 수업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건 아무래도 개수 문제겠죠. 그래서 그 미세한 한두 개 때문이지만 그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 놓쳤던 미시적인 하나를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정말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동형 문제, 뭐 찍기 특강 이런 것까지 문제풀이가 이어질 겁니다. 자, 우리 현재 강의로는 전체 32강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모든 문제가 예상 문제이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들이 추후에 보면은 기출 문제로 변해 있을 거로 확신을 합니다. 전체 우리는 8회차 과정으로 대체로 이제 진도를 만들어 갈 것인데요. 8회차라고 하는 것은 영역별로 제가 이제 8등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각 8회차마다 각 2회씩 이제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통 우리는 이제 평균적으로 문제집 문제는 10문제를 이 시간 1시간 동안에 풀게 되는데 10문제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고 그리고 좀 아쉬움이 있어. 뭔가 더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문제 속의 문제라는 게 이 PPT를 통해서 추가적인 문제를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1번 문제 다음에 칠판에 있는 관련 문제, 2번 문제 다음에 칠판에 있는 관련 문제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보다 스피드, 바로 속도를 통해서 손가락으로 여러분이 저에게 답을 보여주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손으로 여러분 그냥 저만 볼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면 아, 이렇게 생각들 하는구나. 또는 내가 맞았다 틀렸다라는 것을 이 수업 시간에 또 다른 시험 문제를 풀듯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저와 혹시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전혀 별개의 새로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만 처음 보는 이 예상 문제는 기출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99% 새로운 문제라서 관련 문제들을 제가 칠판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문제 속의 문제. 그래서 확실한 개념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역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놀랄 정도의 오늘 추가적인 문제, 이제 수능 문제, 최근 수능 문제, 2022학년도 수능을 포함한 2021, 2020, 19, 18 이렇게 한참 돌아가면 한 4, 5개년 정도의 수능 문제 중에서 그리고 수능만이 아니라 모의고사들, 고1, 2, 3 모의고사 중에서 우리 군무원 시험과 관련될 만한 문제들을 엄선했어요. 그래서 각 회차별로 10문제씩을 추가해드릴, 이거는 프린트로 나누어 드릴 거니까요. 제가 1교시 후에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미리미리 풀어놓으셔야 하고요. 이 수능형 문제는 오늘 기준으로는 4교시 때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막 현란합니다. 지문도 엄청 길고요. 복잡하고요. 100% 보기 문제며 응용 문제며 정말 마이크로 현미경까지 봐야 이게 맞을 수 있는 문제. 사실 문법은 대체로 비문학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수능 문제들을 보면 문법인데도 어려워. 엄청 복잡해. 네, 그래서 쉬는 시간 내에 오늘 1교시, 2교시, 3교시 쉬는 시간 내에 풀어 놓으셔야 4교시 때 그 문제들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매 시간 수능형 문제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 주차별로 말하면 3시간 하고 수능 나오고 3시간 하고 수능 나오고 3시간 하고 수능 문제 풀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제가 끼워 넣을 겁니다. 물론 수능 문제라고 해서 군무원 시험과 100% 일치하지는 않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골라서 때로는 막 고2 모의고사도 있고 막 고1 모의고사도 있고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함께 해설지까지 제공이 됩니다. 오늘 수업 끝날 때. 그래서 문제도 푸시면서 해설지라는 든든한 보험도 있어요. 집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 보면서 끊임없이 감탄하셔야 됩니다. 와, 선생님 진짜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셨구나. 오답까지 이렇게 자세히 해주셨구나.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성실함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추가적인 문제, 작년의 문제들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2022학년도 수능 문제 포함해서 들어있음을 확인하시고 오늘 문제와 해설 제공됩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단원별 문제집의 취지는 그런 거였어요. 전체 문제로는 역시 2순환의 문제를 드리자. 왜냐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는 2순환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계속 풀고 싶은 문제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론 시간에도 주차별로 문제를 드리기도 했었지만 또다시 뭔가 프린트로 주면은 학생들이 지나고 보면 자꾸 까먹어. 없어져. 뭐 접힌 채로 어딘가 그냥 쑤셔 박혀 있어. 다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문제집을 통해 저는 전체적으로는 하프 절반만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이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미 공언한 것처럼 작년에 한 권의 문제집을 사서 2년 동안 볼 수 있게 해드리겠다. 혹시라도 1년 안에 합격하면 제일 좋지만 2년이 되더라도 또 문제집 사고 그러면 금전적 부담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살 때 한 2번 볼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고요.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천의무봉 동형 모의고사, 동형 문제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반 정도만 실제 수업 시간에는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푸시거나 다음 해 확인하셔도 돼요. 여러분 어차피 이제 이번에 합격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2번으로 여러분 일석이조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1순환의 이제 문제를 풀었고요. 이제 오늘은 2순환 부분을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순환 부분이라는 것은 책으로는 104쪽이더군요. 그래서 104쪽 부분을 오늘 1번부터 50번까지 풀어오세요라고 계속 안내 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의 기획서도 미리 드렸고 그래서 아마 혼선 없이 그렇게 푸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오늘 처음 오셨거나 잘 이야기를 못 들었던 분들은 오늘 104쪽부터 수업 시작하니까 거기에 1번부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권화를 하겠다라는 거. 다만 수능형 문제는 책에 없으니까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서 80문제 총 제공이 되고 오늘은 10문제 추가 프린트로 나누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더더 문제집이고요. 제가 이제 더더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 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원래 본디 더라고 하는 것은 품사상 부사겠죠. 더 좋다, 더 많이 이렇게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거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겠죠. 더 좋다면 용언을 꾸며주고 더 많이 이러면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더보다 중요한 게 더고 더보다 중요한 게 더고 더보다 중요한 게 더더라.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라서 계속하여 그 위에 보태요 이런 뜻을 더하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더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가 아니라 더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수능에서도 재수한 학생들 있잖아요. 3수까지 하는 학생들이 있죠. 4수, 5수, 7수 하다가 2000수까지 하기도 하거든. 공부하다가. 어쨌든 그런데 바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선생님 힘들어요. 재수 힘들어.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더 하는 것이니까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200점 같은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토닥토닥 격려해 드리면서 다 왔다. 정상에 다 왔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부족한 분들은 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문제풀이 들으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론 강의하고 병행하고 빨리 강의 노트 다시 보고 이론서 보면서 이제는 확실히 맞아야 하는 기회이고 그런 시기이다라고 제가 안내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문제집은 쉬운 건 진짜 쉽더라고. 그냥 개념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엄선해서 봐야 될 고난도 문제들 그리고 비문학 문학까지도 분명히 이제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요. 역시 우리 책의 장점 문제와 해설의 오타가 거의 없다. 정말 뭐 0%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 찾다 보면 뭔가 저도 모르는 오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분명히 책에 대한 신뢰 이거는 선생님의 성실성에 대한 신뢰겠죠. 어떤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주는 그런 문제집에 어떤 오타 없음이 여러분이 특히 국어라는 과목은 더 정확해야 하니까요. 특히 480문제 모두 정답률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해설지. 그래서 내가 지금 쉬운 걸 틀린 건지 어려운 걸 틀린 건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과 우리 수업이 어땠어요?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라는 걸 합니다. 사실 어제 제가 다른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어떤 촬영하시는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대부분 이제 저를 촬영만 해주시고 서로 말은 잘 안 하는데 학생들이 없을 때 한번 쓱 물어봐요. 우리 수업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하실 때 그러면 대단합니다. PPT 깜짝 놀랍니다. 이 PPT가 너무 이렇게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다른 학원들 돌아다니고 수능 학원들 돌아다니고 대형 학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도 야, 이런 PPT는 자기가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수업이 되게 체계적이래. 그런 일종의 사탕 발림이지만 입에 발린 소리라도 기분은 좋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그게 제가 했던 시간에 대한 결과이니까. 자, 어쨌든 지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평가는 이런 거였어요. 역시 단원별 문풀이라는 게 약점을 체크할 수 있고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역시 다양한 난도, 수준 높은 문제 이런 걸 해설 잘해준다, 더불어 풀 수 있다, 답지가 역시 친절해 좋다. 저는 정답보다는 오답에 대한 해설까지도 항상 꼼꼼하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역시 문제 속의 문제, 바로 이 강의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책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책을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강의에만 드러나는 문제 속의 문제, PPT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단 하나의 선지도 버리지 않았다. 선생님들의 특징 꼼꼼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슬렁슬렁 대충대충 학생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저 선생님 직업적인 선생이구나. 이제는 정말 경험만 쌓아서 경력만 쌓아서 그냥 단순한 기능인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정말 선생님의 진정성, 정성, 이런 열정 이런 걸 저도 끝까지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역시 오타가 거의 없었다. PPT의 가독성이 좋았다. 또 지문과 문제를 한 페이지, 역시 다음 페이지에 문제 나오고 앞에 이제 지문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글씨는 좀 작아.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화면을 통해 보고 또 책을 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항상 한 페이지에 문제와 그리고 지문까지 다 좀 넣으려고 제가 구성을 많이 했고요. 또 수능형 문제도 그냥 오지선다 아니에요. 사지선다로 제가 다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웠던 선지는 빼고 여러분의 군무원 시험에 맞게 사지선다로 바꾼 거예요. 제가 다 일일이 한 거야. 다 찾아보면서 정답률 찾아보면서 그래서 거기에 정성이 또 느껴지기를 저도 바라고요. 또 고난도 예측과 결과가 잘 맞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려웠던데 선생님 저렇게 잘 설명해주고 확실히 이유가 있구나라고 객관할 수 있겠죠. 역시 저는 여러분에게 늘 희망, 다만 헛된 희망이 되지 않기를 저도 계속 고민하거든요. 안 되는 건데 자꾸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발 절실한 마음으로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꿈이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바로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 이제 전체 시간이 이제 하루에 6시간씩 수업을 하니까요. 오늘 104쪽부터 시작이 되는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이제 한 세트로 지금 1회차 이렇게 제가 지금 나눈 거고요. 물론 플러스 문제 속의 문제가 각 문제마다 100% 거의 100% 이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강은 짧을 거예요. 딱 10문제만 하고 4강의 수능형 문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10문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문제만 한 30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추가도 화면 속에서 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회차의 과정이 40문제로 표면적으로 4강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회차 과정. 여러분에게는 1주차, 2주차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문제집에. 회차라고 바꿨는데 그래서 31번부터 오늘 50번까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50번까지지만 문제 속에 문제가 40문제가 추가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전체 한 90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수업의 방식은 매시간 같습니다. 자, 우리 진도 기억하시겠지만 1회차의 단원들. 사실 현재 우리가 집중이론도 강의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죠. 집중이론 때 배웠던 수업을 또 지금 단원별 문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니까 실강이나 동영상 적극 활용하시고요. 자, 첫 번째 언어와 국어입니다. 가장 무난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다만 이게 그냥 짧은 이론뿐만 아니라 이게 길게 비문학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언어와 관련된 원론적인 걸, 국어와 관련된 글들 이런 게 활용 가능합니다. 물론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부터 시작한 개념, 그리고 언어의 기능, 언어의 특성, 언어의 체계, 언어의 구조, 언어의 분류 등과 함께 언어의 일반적인 내용들. 자, 그리고 이제 국어의 종류도 3가지 기준에 따라, 즉 그러니까 형태상 교차어 첨가어, 계통상 알타여종, 문자상 표음 문자 이런 이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슬렁슬렁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글자 하나까지, 정말 토시 하나까지도 오늘 뒤에 수능형 문제에도 그런 오답들이 많거든요. 잔인할 정도로의 꼼꼼함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기본적인 특성들, 그리고 국어를 또 하나의 어떤 사전 배열 순서나 또는 국어의 명칭, 훈민정음 관련된 여러 팁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역시 국어의 특성을 큰 3가지, 의문적, 어휘적, 통사적 특징으로 나누었던 이런 정도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말소리 의문론. 여전히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의문에서 의문의 개수 오늘 문제 있고요. 또는 의문 체계와 관련된 자음 체계, 모음 체계. 뭐 단순한 거죠. 우리 공부라는 것은 외우면 맞는 거고 안 외우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서 여러분이 맞아야 하는 자음 체계, 모음 체계 각각 기준에 따라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자음 19개를, 모음 21개 중 단모음 10개, 그중에 역시 기준 3가지, 혀의 높낮이, 고중저, 혀의 앞뒤, 전설, 후설, 입술 모양, 평순, 원순. 뭐 단순한 거예요.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별하기도 하고. 자, 또한 우리는 역시 의문의 변동. 오늘 수능형 문제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의문의 변동과 단어의 형성 방법입니다. 똑같아요. 수능에 중요한 건 우리 군무원 시험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 4가지,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우리 확인들 하고 있고요. 복합적인 것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순한 하나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교체만으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는 음끝 규 이렇게 최근에도 이야기한 바 있었고요. 비음화, 유음화, 그리고 국외음화, 된소리 되기까지. 물론 축약에는 자음 축약, 모음 축약, 탈락도 모음 탈락, 자음 탈락이, 그리고 마지막에 된소리 첨가가 포함되어 있는 니은 첨가까지. 물론 그중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탈락.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된 것은 탈락이지 교체가 아니며, 또 발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게 불규칙한 것들까지도 추가로 밥다 같은 거, 아니면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이런 것들이 의문에서부터 시작돼 발음으로, 뒤에서는 로마자 표기법, 학려울 이런 것들까지 또 포함되는 것도 다 연계가 됩니다. 자, 마지막 이 시간 단어의 형성 형태론이 1회차의 끝이었고요. 역시 크게는 3가지. 첫 번째 형태소와 단어의 개수와 관련되면서 역시 오늘 문제 속에서도 가장 잔인한 문제들 그 한두 개의 개수 때문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형태소의 의미의 최소 단위부터 자리부의존 실질 형식으로 범주화해야 되는 거 우리 군무원 잘 나오고요. 단어는 어떤 경우에도 자립성인데 플러스 조사가 예외로 하나의 단어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이제 우리는 단어의 형성 방법,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부분들이 오늘 문제에 또 제일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근과 어근의 합성어, 어근과 접사의 파생어까지 우리 군무원 시험으로는 매년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늘 추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세부적으로 가면 합성법의 방법들, 그래서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쪼개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파생어 중에서도 접두사와 접미사를 구별하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품사하고 연계한다면 품사를 바꾸는 접사,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의 일부를 원품사하고 같이 가야 되는 수능형 문제들도 있고요.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살펴볼 겁니다. 심지어는 지난 우리 군무원처럼 고유어냐
한자어냐 이런 것들을 사랑체 그럼 사랑이라는 게 집사자 집랑자를 쓰는 한자 사랑이에요. 러브의 사랑이 아니고요. 이런 게 한자와 고유어가 결합되었다 이런 합성어들로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또 파생어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정도의 짧은 이론과 함께 지금부터 고난도 확인해 볼 거고요. 이 고난도는 우리 책 뒤에 다 정답률이 있고요. 그 정답률 중에 오늘 진도에 맞게 제가 따로 선별한 겁니다. 자,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가 표면적이라면 3번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쉬웠다는 거고요. 하지만 오늘 2교시에 진행이 될 1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많죠. 왜? 개수 문제들이 많으니까 여전히 이제 형태수와 단어로 들어갈 것이고 어근의 합과 관련된 문제 또 파생어의 개수 비통사적 합성 아마 우리가 분명히 아직도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3번이야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국어는 유음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요? 뚜렷하지 않다. 즉 그러니까 첫 소리의 리을이든 끝 소리의 리을이든 우리는 리을로 적는 건데 음악적으로는 초성은 R로 종성은 L로 표기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국어로는 좀 간이와 단순하게 굳이 리을이면 리을이지 그것을 다른 발음으로 적거나 표기하거나 소리내지 않는다. 아마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이제 이어갈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1번 우리 책과 그리고 칠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도 첫 번째 언어의 기능이었고요. 누가 보아도 기능의 문제. 역시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 춤으로 시작한 후 8가지 기능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는 첫 번째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 그리고 지령적 기능, 칭교적 기능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다만 미적 기능이라든지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든지 관어적 기능이라든지 정보 전달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문제는 이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포스터고요. 이 포스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캠페인. 따라서 캠페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홍보문이라고 순화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보아도 글자 속에 보이는 물 절약이라는 우리도 실질적인 물 부족 국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뭐 하자 뭐 이런 이야기죠. 뭐뭐 하자라는 것은 청유형이지만 결국 간접적으로는 뭐뭐 해라 이렇게 말한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지령적 기능,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고요? 명령적 기능이다. 감화적 기능이다. 다 이렇게 두 글자만 제가 써도 다 이해할 거고. 소마있는 한자야 느낄 감자, 변화할 화자. 느껴서 변화하는 것을 감화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물을 아끼자 그럼 끝이지 뭐. 물을 절약하자 발음에 의하면 절약, 전략이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물 절약을 위한 실천 방안들이 뭐 작은 글씨는 지금 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전혀 의미 없이 그냥 정답은 쉽게 찾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순위 표현적 기능, 예를 들어 이 금은 5g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자체라고. 이 책은 참 재미있다. 이렇게 1차적 의미의 표현적 기능과 다시 한번 칭교적 기능 중 기억나는 날씨, 인사말. 발음을 잘해야 되는, 표기를 잘해야 되는 인사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것이 칭교적, 사교적, 윤활유와 같은 기능. 물론 정보 전달적 기능은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되었다라는 대표 예를 통해 일반 설명문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정보를 전달. 이것도 정보 전달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취지는 궁극적인 것, 가장 두드러진 것, 파이널리, 최종적인 걸 묻는 것이지 여기에 설명의 기능이 있냐 없냐 이걸 지금 묻는 건 아니에요. 있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을 줄이자. 기억나는 지령적 기능의 대표임은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런 거 하라고 했고요. 100% 광고했고요. 100% 도로 표지판도 이야기해서 시속 80km 이런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래서 빨리 가지 마 이런 명령을 발화 의도에 따라서 파악하기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칠판 보시면 지금부터 이렇게 관련 문제를 사이사이에 넣어드릴 거라고 했고요. 이거 무조건 칠판이어야 합니다. 칠판 보세요. 무조건 칠판이어야 되고 손가락으로 답을 순간적으로 빨리 도출해 주세요.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뇌의 어떤 구조보다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그렇게 연습하자는 거예요. 자, 문제 보고 있으신가요? 결국 지령적 기능이 가장 미약한 것은 이거잖아. 명령적 기능이 아닌 것을 이렇게 찾자는 거죠. 갑시다.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고집이 있어서 표시하지 않은 분이 있을지도 몰라. 창피해서 틀릴까 봐.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동참합시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장 많은 답은 4번. 금년 겨울은 몹시 가물었다.
뭐 어쩔 팁이죠. 그냥 어쩔 팁. 어쩌라고. 그냥 금년 겨울은 가물었다 이거잖아요. 요즘엔 어쩔 팁이라고도 안 한대. 그냥 TV 이렇게도 한대. 다 빼고. 그것도 다 빼. 요즘 막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짧게 하는지 몰라. 무슨 말을 길게 해야 되는데 아니 누가 나에게 무슨 그런 소리를 이러고 다냐. 갑자기 뭐 이러면 끝나 그냥. 예. 뭐 그때 헐 하면 끝나는 거예요. 헐의 품사는 뭘 것 같아? 느낌은. 헐 품사 뭐 같아? 감탄사 같지만 사전에는 없겠지. 그거는 우리 실제 표준어도 아니고 어디서 온 말인지도 모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줄임말들 뭐 무슨 길게 말하지도 않아. 그죠? 하여튼 물론 여기는 어쩔 진짜 금년 겨울은 가물었다라고 이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이외에는 무슨 기능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맥락이 있어야 되겠죠. 간접적인 의미에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을 위하여 좋으니까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다는 거겠죠. 역시 제품 나오는 광고라고 했잖아요. 역시 광고의 궁극적 목적은 명령이라고 했으니까 상품 판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명령의 기능이라는 거죠. 당연히 격언이라고 하는 침묵은 금이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 침묵해라라고 하는 이것 또한 간접적인 명령, 우회적인 명령, 완곡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관련 문제는 제가 좀 멀리서 끌어올 거예요. 왜? 우리 기출문제 집에 없는 거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이고 우리 기출문제 집이 2000년대 이후 문제들로 제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멀리 가지만 의도는 똑같다는 거야. 뭔가 짧으면서도 단편적일 수 있는 우리 군모 문제와 오히려 어울릴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한자 지령이라는 것도 잘 보시고요. 자 이제 교재 문제 2번으로 이제 가는 거죠. 여전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자 누가 보아도 내용 속에서 어떤 개념과 관련되는데 공통적인 속성들을 뽑아서 개념화했다. 우린 딱 하나의 한자가 보이네요. 뽑을 추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했던 시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따라서 상위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바꾸면 상위어라고 했고요. 다른 말로도 진짜 개념화라고도 하겠죠. 일반화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이번 국가직에서도 일반적인 것이 구체화되느냐, 구체적인 것이 일반화되느냐 이런 방향성 때문에 틀린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기억나는 대표 사례 꽃 가지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꽃 그러면은 상위어로서의 개념화가 된 것이면 1순위 장미 하나만 가지고도 장미, 무궁화, 백합, 튤립 등등의 세부적인 진짜 실체가 있겠죠.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다. 이 말에 대한 이해가 되나요? 꽃은 구체적 실체가 아니야. 꽃이 피었네 거짓말이야. 저기 꽃이 있네 거짓말이야. 우리가 이름으로 그냥 꽃이라고 한 거죠. 그건 진짜 실체인 꽃이 아니라고. 그것은 장미가 피었네. 저기 백색 단심 홑 무궁화가 피었네. 원래 이렇게 더 세부적 실체가 있는 것을 모아서 이름으로 그냥 꽃이라고 한 것을 언어의 추상화 과정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추상화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자의성이나 분절성이나 사회성, 역사성들은 쉬우니까 제가 그 쉬운 것 말고 추상성이라는 예를 답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일반화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도 보니까 포유류라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 각각의 세부적인 생명체, 특히나 털이 있고, 아니 털이 무리가 아니라 뭐 당연히 새끼를 낳아야 되고 포유류의 기준이 그래서 포함하여서 사람도 개도 소도 아니면은 고래도 포함하여 포유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물론 새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상하의 관계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숨어있는 건 또 한자라는 거예요. 역시 사회성, 약속, 그리고 3번의 분절성,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 개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던 무지개 색깔,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12월 31일, 1월 1일, 턱뼈 미만 이러면 충분하고요. 역사성의 변화를 지난 2022 국가직에서도 또다시 언어의 변화, 의미의 변화와 관련된 지문이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역시 신생, 성장, 소멸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칠판 보시고요. 관련 기출문제.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네. 보니까 이게 우리 책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떠오르는 딱 하나밖에 없네. 맨 마지막. 제가 속도를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 위에서부터 보기보다 밑에서부터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시험이라는 것은. 따라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이 있었죠. 보고 읽어도 되네. 자의성이 뭐라고 했었지? 자의성은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이미 뭐 그 이야기잖아. 다 필연성이 없다라는 말을 이미 살에 멍멍 나오는 순간 바우와우 왕왕 왈프왈프 컹컹이면 충분한 언어의 자의성. 정답에 큰 의미는 없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한 번씩 그냥 딛고 건너가야 하는 가벼운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숨어있는 창조성 정도 놓치면 안 되고요. 창조성의 같은 말 개방성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라고 했지. 우리가 암기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의사소통과 가장 큰 차이 창조성이라고도 했었어요. 자, 문제 3번 유일한 고난도라는 거잖아요. 오늘의 유일한 고난, 이 시간에 1교시의 고난도인데 다시 보니까 알겠죠. 우리는 유음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다는 게 아니라 이론에 의하면 유음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어에 only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자, 문제는 우리는 리을을 그냥 우리가 리을이라고 당연히 적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가 아니라 이론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만약 영어로 적는다면 리을이라는 형태를 두 가지 R과 L로 분명 구별해야만 얘가 의문학적으로 세분화된 소리라는 거야.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은 유음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거지. 영어로 말하면 이거는 리을이라는 것이지만 R이 올 때와 L이 올 때. 그래서 거듭 랄이라는 예를 들어서 제가 R, A, L 이렇게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발음을 하라면 외국식으로 발음하라면 어떻게 발음한다고? 랄, 랄 이렇게 첫 소리의 R은 혀를 말아 넣어야 될 것이고 L은 위 천장에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세분화된 의문이라는 거예요. 세분화된 의문. 발음 기호로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R도 리을로 적고 다시 L도 리을로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퉁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27글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24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냥 리을로만 단일하게 그냥 해석을 하고 발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유음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뭐 단점이라고 말하면 단점이긴 해. 의문학적으로는 단점이야. 그냥 분명 세분된 소리인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냥 언어적으로는 그냥 우리는 그렇다는 거지. 짧게 줄여서 표기할 뿐이고요. 발음할 뿐입니다. 자, 반면 나머지는 틀릴 게 없었죠. 우리는 형태상, 교차어, 첨가어라는 이야기를 누차례 했었고요. 다만 설명에 의하면은 결국 우리는 조사, 접사, 어미 등이 붙어서 문장을 이룬다. 이것을 형태상, 교차어, 형태상, 첨가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차어, 붙는다 아니고 부차어 이런 말도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어감의 분화가 두드러진다. 그럼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자음도 또는 모음도 말이에요. 따라서 자음은 대체로 파열음 계열이 삼중체계이면서 기억나는 예 빙빙, 삥삥, 핑핑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죠. 이것을 어감, 영어로 뉘앙스, 어감이 분화된다고. 따라서 예사 소리보다는 그 다음 소리가 뭐라고? 된 소리. 된 소리보다 더 센 소리는 뭐라고? 거센 소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의 순서까지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헷갈리면 안 돼. 된 소리가 가장 세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빙빙, 삥삥, 핑핑, 눈물이 빙 돌아, 삥 돌아, 핑 돌아 이런 거 했었고요. 물론 모음도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양성 모음은 밝고 가벼운 느낌이 들고 음성 모음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퐁당퐁당과 풍덩풍덩을 촐랑촐랑과 출렁출렁을 이걸 무엇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촐랑촐랑 출렁출렁이 뭐가 다른 거야? 어감이 다르다는 것이. 뉘앙스가 다르다고 느낌이 다르다고. 다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어감의 분화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의미의 차이까지도 가져온다. 멋과 맛이 덜다와 털다가 뛰다와 튀다가 넘다와 남다가 이런 건 의미의 차이. 오늘 뒤에 수능 문제 풀면서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 용어들을 여기에 이론으로 잘 적용하면 됩니다. 자, 4번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접속사가 쓰이지 않는다. 우리에는 품사를 지금 말하는 거야. 품사. 우리는 구품사였잖아요. 국어에서는. 구품사 중에는 접속사라는 품사가 당연히 없지. 접속사가 쓰이지 않는다. 다만 작성 문제에서 그리고가 접속사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and는요. 그건 접속사지. 그거는 영어에서 말이야. 영어에서. 그래서 영어에서는 접속사가 있지만 국어에서는 접속사가 없다. 다만 접속어라고 그냥 뭉뚱그려 말할 수는 있지. 접속하는 말이라는 건 있겠지. 접속사라고는 하지 않아도. 다만 이제 우리는 품사 중에서는 접속사는 아니지만 접속 부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접속 조사가 있거나 그래서 접속 부사의 대표적인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및
또는 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접속 부사로 품사 문제로 우리 공부한 적이 있고 둘 사이를 이어주는 와과가 A와 B처럼 A랑 B처럼 A하고 B하고처럼 이런 게 접속 부사, 접속 조사였겠죠. 그러니까 접속의 성질은 있으나 품사로는 부사나 조사인 거지 접속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 단순하게 보았다면 뭐야 뭐 접속사 그러나 이게 예전에도 기출에도 활용된 적이 있는 문장형이라서 이대로 객관하고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물론 정말 더 좀 친절하려면 품사상 이렇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랬으면은 품사에는 접속사가 없지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 접속하는 말을 접속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의도는 이론의 품사 접속사를 물었습니다. 자, 이제 칠판 보시고요. 자, 이 문제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시간을 조금 들여볼게요. 자, 과거 멀리 가서 2004 지방직이고요. 그때는 오지선다로 각 지방에서 따로따로 출제할 때였는데 맞는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기다리고 있어요. 맞는 하나. 좋아요. 자, 속도상 먼저 답을 보여주신 분도 있고 또 좋아요. 자, 가봅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제가 예상한 오답이 나왔어요. 자, 1번, 4번, 5번 이렇게 보입니다. 1번, 4번, 5번. 3번도 있네요. 자, 1번, 3번, 4번, 5번 맞는 것이고요. 자, 일단은 문제 의도 휘상의 특징이었다는 거지.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은 국어의 특징으로 보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범주를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이미 세 가지. 어휘상이냐, 의문상이냐, 통사상이냐 이렇게 우리 세 가지로 나누었잖아. 그러니까 단순한 국어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제가 기다리고 있던 오답은 5번이라는 거지. 5번. 왜? 얘는 국어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의문상의 특징이라는 거지. 그래서 국어의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범주를 놓치면 이제 위험해진다는 거야. 급하게 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황당하게 똥 밟아서 틀리는 거야. 실수해서 틀리고 당황해서 틀리고 뭔가 틀렸을 때 이유들을 수백 가지로 스스로를 빨리 판단해야 돼. 우리는 당연히 방금 음상의 차이, 어감의 차이 했잖아 방금. 그러니까 금방 복귀 때문에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것은 의문상 특징일 뿐 어휘상 특징이 아니다. 됐죠? 자, 이제 이러면 우리는 원래 외웠던 국어의 특징, 어휘상의 특징, 네 가지부터 했었거든. 국어는 첫 번째, 한자어가 많다. 3분의 2 이상이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두 번째, 국어는 높임어가 발달되어 있다. 이런 것도 했지. 신분사회로 인해서 높임어, 경어, 존비어 이런 우리가 경어가 발달되고 또는 음성상징어도 발달되고 했었어. 의성어, 의태어 말이에요. 자, 이렇듯이 국어의 다양한 어휘상의 특징 그리고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했네. 감각의 시작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며 거기에 더하여 공감각도 있겠지만 어휘상으로 우리는 빨갛다의 red 영어 하나를 빨갛다, 뻘겋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붓다, 불구스름하다, 불구리하다 이렇게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사람에게는 비유적으로도 쓴다고 했죠. 그는 짠돌이야, 짜다. 감각적으로 미각인데 결국 사람에게는 비유적으로 썼다는 거야. 비유적으로. 시험용 1순위는 그는 막걸리같이 어떤 사람이라고? 텁텁한 사람. 딱 그것만 나온다니까. 우리 이론 시간에 그리고 압축해서 강의 때 배웠던 것만 하면 돼. 그는 막걸리같이 텁텁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소탈하다. 까다롭지 않다. 털털하다와 같은 말. 다만 털털하다와 텁텁하다는 같지만 다르지. 같다는 건 의미는 같아. 소탈해. 하지만 다른 건 텁텁하다가 원래 감각어였다는 거지. 미각. 입안이 개운하지 못하다. 원래 미각인데 이게 사람에게 비유적으로 썼다. 바로 정답이 4번이네. 1, 3, 4, 5번의 다양한 답들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자, 1번 급히 봐서 그런 거겠지. 뭐가 고유어가 많아. 우리는 고유어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거듭 3분의 2 이상이 한자어. 그래서 전체 60% 정도, 59.1%까지 과거 통계가 있었지만 더 늘었을 거예요. 고유어는 점점점 위축되다 보니까 한자어가 결국 60%. 그리고 고유어는 그래도 한 30% 정도도 있겠지만 외래어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텔레비전, 버스,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그래도 국어죠. 국어. 외래어로서 국어예요. 1번은 방향이 틀렸고. 자, 2번은 경어법이 발달한 건 맞지만 뭐 평등 사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논리적으로 뭐 당연히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자, 3번도 단어의 성과 수의 구별이 있다니 무슨 성의 구별이 있어. 독일어 있다고 프랑스어 있다고 성의 구별이 있는 남성, 여성, 중성 같은 거.
데어 데스 댐 디데어 데스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데어 댐 이런 독일어 같은 경우 성부터 외우거든. 자, 이런 것도 우리 국어와 전혀 관련. 물론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는 있겠지. 그러니까 일부는 틀리고 일부는 맞게 준 거지. 이런 게 여러분에게 지금 속도 좀 빨리 풀어보세요 이랬더니 이제 괜히 막 손 빨리 들고 싶어서 급하게 풀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연습을 하자는 거지, 진짜. 눈에 보여야 되거든.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진짜 안 보이는 눈인 거야. 시험장에서 이상하게 안 보이는. 마지막에 보여. 마킹하고 답안지 낼 때 보여. 낼 때. 그러니 막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런 걸 지금 빨리 틀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하루만 맞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7월 16일 그날만 맞으면 되고 그 전까지는 계속 틀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자, 5번 때문에 한 이야기죠. 5번은 의문상의 특징이지 어휘상 특징이 아니었다. 자, 바로 4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드디어 조금 더 세분화된 지식이죠. 외워야 맞는 거라고 했어요. 자, 잘못된 1번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닿지 않고 입을 통과하는 소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 모음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모음에 같은 말들이 세 가지가 있어서 모음을 우리는 비장애음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물론 혼자서 나오기 때문에 헛소리다 이렇게 닷소리와 구별하기로 했었잖아요. 다시 헛소리가 홀소리죠. 홀소리. 홀소리와 닷소리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혼자 나니까 홀소리 이렇게 표현했죠.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라고 했어요.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비장애음이다. 그죠? 다시 한번 혼자 나오면 홀소리. 자, 이제 반대로 자음은 일반적으로는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장애음이며 그래서 어딘가 닿아서 나오기 때문에 닷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정도의 같은 말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이제 누구나 아는 파열은 막았다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 그래서 그, 드, 부가 되었고요. 물론 3중 체계를 포함하여서 기역상기역, 키읔이, 디귿상디귿, 티읕이, 비읍상비읍, 피읍이 총 9개. 원래 파열음의 개수만 확인해도 9개였음을. 물론 파, 차름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데 지읒이 들어가면 틀리겠지. 지읒은 파열음이 아니라 뭐라고? 파차름이니까. 막았다 터뜨리면서 동시에 스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파열음, 계열 이렇게 말할 때는 넓게 파차름을 포함하지만 파열음이냐 파차름이냐 이럴 때는 분명히 다른 거겠죠. 자, 단모음은 고정되는 거라고 했죠. 특히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아야 단모음. 이미 우리에게는 숫자 한 번 더 몇 개? 10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이에, 의어와 우오, 위외. 표현 다 위에 나오니까. 자, 원순모음 기억하시죠? 역시 입술을 둥글게 원을 그리는 것을 입술 순자 포함해서 우리는 딱 2개 계열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 오 이래야 원순모음이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작대기 하나를 더 붙여준 거죠. 그래서 우 계열은 그대로 활용이 됐고요. 오 계열도 그대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원순모음의 개수 4개. 단모음 10개 중에 원순모음은 4개. 그러면 원순모음의 반대가 뭐였다고요? 평순모음. 평순모음은 몇 개? 6개였겠지. 원순모음이 4개면 10개에서 나머지 6개의 평순모음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로 막 하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 계속 표를 떠올리고 있는 걸 거라고. 그렇죠? 정사각형의 6 곱하기 6의 자음 체계와 옆으로 길게 적었던 기준 3가지의 모음 체계. 이게 아마 다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얘는 다 있었으니까 이제 와서 새삼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입술에 비읍, 혀 끝에 디귿, 거센 입천장에 지읒, 여린 입천장에 이응과 그리고 기역, 목청소리, 히읗을 포함하여 후도음까지 사이사이. 시옷상시옷도 중요하다고 했었던 혀 끝 소리에 들어가면 역시 마찰음, 유일한 마찰음에 해당하다. 이중체계 시옷상시옷 그리고 히읗까지 포함한 마찰음은 3개요. 요즘에 중학교에는 혀끝 소리라고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라고? 윗잇몸 소리. 그래서 우리 군무원 시험에도 잇몸 소리라고 나오기도 했다는. 잇몸 소리가 뭐야? 당황하지 말고 잇몸을 건드리는 게 혀끝이 스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서 혀끝 소리라는 것을 느르까지 울림 소리 4개 비음과 유음까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만합니다. 한자 양수음, 치조음 또는 설단음, 경국의, 연국의 후도음, 줄여 후음까지 말이죠. 자, 모음도 단모음, 이에, 의어와 우오, 위외. 이제는 아주 즐길 정도잖아요. 편안하고 무난한 정도. 이런 게 안정감이죠. 그걸 우리는 공부라고 합니다. 자, 관련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칠판 보시고. 자, 현대국어에서 비분절음문에 해당하는 것은. 비분절음문. 좋습니다.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자, 갑시다. 좋아요. 자, 오답들 보입니다.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보니까. 좋아요. 뭐죠, 손가락이?
4번, 5번, 4번. 좋아요. 자, 가봅시다. 3번, 2번, 4번.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정말인가요? 현대 국어에서 이렇게 했잖아. 비분절 의문이 뭔데?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 음의 뭐라고? 길이. 음의 길이 장단. 현대 국어에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좀 고저하고 장단은 헷갈린 거지 또. 시험지에 가서 또 이렇게 틀릴 거냔 말이에요. 다시 고저는 높낮이, 장단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높낮이는 언제 있었다고? 15세기에는 있었다니까. 15세기에는 성조가 있었고, 다만 이게 현대 국어에 오면서 사라졌다. 정확하게는 17세기 근대 국어부터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전쟁 치르고 나니까. 물론 글자 옆에다가 고저를 표시하기 위해 점을 찍었잖아. 17세기 근대 국어부터는 사라졌다 이렇게 썼으니. 다만 우리는 이미 1순위의 사례 눈에 눈이 들어갔다 이것만 했잖아요. 눈에 눈이 들어가고 말이 말을 하고 밤에 밤을 먹는다. 따라서 사람의 눈, 신체는 다 짧다고 했어. 일반적으로 우연히 자의성이야. 장단음도 우연히 신체, 눈, 손, 배, 발 이런 게 다 짧은 소리고요. 대신에 내리는 눈이 뭐 하늘에서 내려서 긴 게 아니라 그냥 동음이어로 구별하려다 보니까 그냥 어떤 건 길게 된 장단 이렇게 나오니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15세기에는 고저, 현대 국어에는 온이 장단이라. 다만 넓은 의미로 비분절 의문은 이런 걸 다 비분절 의문이라고 해. 사실은 넓은 의미로 보면 서양의 악센트 이음절, 악센트 이음절 이런 강약도 우리가 달리 하듯이 이런 건 다 비분절 의문이라니까. 자음 모음이 아닌 거 말이에요. 자음 모음을 우리는 분절음이라고 했고, 자음 모음을 그래서 음소라고 했고, 그 이외를 운소라고 하지만 현대 국어는 장단, 온이 장단만 비분절음. 이런 게 오답이 보인 분들, 그 외에도 사실은 4번도 있었지만 이상한 오답들 좀 있었잖아요. 위험합니다. 4번은 더 위험하지. 많은 오답이니까. 내가 그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게 두려움. 바로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실 연습이니까. 자, 이제는 의문의 개수였지만 고난도가 아니었던 거는 더듬거리고 그래도 다 찾은 거죠. 자, 알지만 의문의 개수는 무엇으로 간다고? 발음으로 가기로 했었죠. 결국은 발음으로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발음, 글자 가지고 더듬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자료는 자료가니까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자, 들어있다를 발음 기호에 의하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발음을 했겠지. 그리고 딱 하나 이제 첫소리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물론 된 소리는 하나의 의문이라는 거. 우리가 사전 배열할 때 생각해 보면 알겠죠. 자, 역시 개수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6개고.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됐네. 그치? 자, 그렇게 해서 모두 개수를 포함했더니 14개의 의문이다. 물론 사실 큰 의미도 없어요. 원래 의문의 개수에 제일 많이 나오던 게 국화 같은 거였지. 예전 기출문제에 의한다면. 다시 국화의 의문은 몇 개라고? 시각적으로는 몇 개? 발음하기 전에는 몇 개? 5개. 기역, 우, 기역, 히읗, 우와. 우와라는 건 사전 배열 순서에 의하면 와, 왜 이런 게 다 하나의 의문이라는 거지. 이중모음도 하나의 의문이야. 오 따로, 아 따로 이러면 제일 위험한 거고요. 다만 발음을 통한 의문의 개수는 4개. 그러니까 5개였다가 4개로 줄어드는 것을 축약이라고 했던 거지. 이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알면 돼. 뭐 더 지나치게, 심하게,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실방 그래서 들어있다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밑에 추가로 표시해 드렸고요. 자, 14개도 잔인한데 더 잔인한 게 있더라고. 잘 봐보세요. 지금으로부터 94년도면은 몇 년 전인 거야? 30년 전인가요? 94, 2004, 14, 24 대략 약 30년 전에 뭐가 이렇게 많아. 일일이 이걸 따지고 있다는 것부터가 짜증이 나. 근데 그렇게 나왔었다는 거야. 도대체 의문의 개수를 어떻게 다 따져야 돼? 시간 드릴게요. 오늘 안에 해결해 주세요. 자, 시간 드릴게요. 의문이 몇 개인가? 94년 지방치. 이밤사 귓도리도 지세우는 삼경인데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의 일부이죠. 물론 이 안에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시험용 사례들도 보이네요. 시간적으로는 삼경 뭐 이런 거 있겠죠. 물론 밤 11시 1시 깊은 밤을 표현한 얇은 사 하이한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나빌레라 여자친구. 자, 어쨌든 이렇게 조재훈의 승무의 구절 중, 물론 귓도리는 귀뚜라미를 뜻하는 밤에 슬피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감정이입으로 사용된 소재이기도 해요. 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기 위함이니까. 자, 그래서 출발해 볼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하기 싫어, 진짜.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이렇게 되겠네. 그치? 첫 술의 이응을 빼고는 뭐 지금 이게 큰 의미는 없어. 이거 뭐 왜 되는지 미치겠네, 진짜. 하면서도 화가 나네. 자, 이래서 귓돌이 쌍디귿 하나 정도. 그쵸? 쌍디귿 하나. 첫 술의 이응 빼고 뭐 발음으로 가든 뭐 어떻게 하든 우리가 큰 의미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지금 했던 14개도 많은 편인데 32개라니. 그쵸? 미친 거야. 하여튼 의문은 알겠어. 뭐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 형태소 따지고 막 단어 따지고 이럴 필요도 없어. 지금 현재는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자가 포함되어 있고 귓돌이 이런 것도 물론 형태소로 우리가 뭐 어떻게 나누겠어. 귓두람인데 귓돌이라고 뭐 예전 표기로 한 거니까 하나겠지. 하나 그렇게 말하면. 자, 그 정도만 봅시다. 자, 32개 관련 문제도 있었어요. 잔인하지만 짜증나지만 있었고요. 자, 6번입니다. 자, 단모음 분류 방식 다 알고 있는 거죠. 아까 이미 3가지 기준 했으니까 혀혀, 입술, 혀의 높낮이, 혀의 위치, 입술 모양. 그러나 울림의 유무는 어디에서는 가능하지? 자음. 자음에서는 가능하지. 물론 자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울림 소리라고 하는 것과 안 울림 소리. 참고로 안 울림 소리를 우리는 무성음이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 안 울림 소리를 무성음. 반면에 울림 소리를 유성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음을 기준으로 말한다면은 only 4개가 되어야 하고, 물론 모든 모음은 울림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라마음, 나라마음, 나라마음이라고 저랑 외우면서 그래도 좀 오래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 하나 나라마음 있고요. 아니면은 뭐 숯분 따름지 줄터 걷게 이런 거 많이 배우고요. 이희리기 우구추 이런 거 배우고 은는 도만 투터조차까지마저커녕 요 이런 거 배우고 높과 추공해 가시없게 사옵더라 뭔지 모르지만 다 외우고 이렇게 묶어서 외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다 하죠. 자, 재울림의 유무는 모음과는 상관이 없다. 모든 모음은 울림 소리니까. 자, 반면 이런 것들이 다 숨어있는 예전 다 기출문제이겠죠. 네모넣기 가능하다라는 거. 따라서 늘 했던 어이와 아이의 가장 큰 차이.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 했던 거지. 뭐에 따라? 혀의 높낮이에 따라 얘는 중모음이고 얘는 저모음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았지. 전설모음이면서 평순모음인 것은 같았으니까. 그러면 아이에와 어이에 재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아이에가 저모음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했었죠. 자, 칠판 보시고요. 뭐 간단합니다. 표준어의 자음은 모두 몇 개인가요? 숫자를 물었네요. 표준어의 자음. 여기서 말하는 표준어의 자음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전체의 의문의 개수와 관련이 되지. 표준어는 표준 발음법을 포함하는 거예요. 표준 발음이 되기 위해서는 의문이잖아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였다고? 의문의 개수는 40개. 다시 훈민정음 몇 글자? 28글자. 현재 한글 맞춤법은 몇 자로? 29자로 정한다고 했어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3가지로 훈민정음은 28글자였고 물론 이때 28글자라는 것은 초성 17자, 중성 11자 이렇게 했겠지. 여기서 4글자가 빠진 게 맞춤법이라는 거야. 얘가 이제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 우리는 29자로 정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29자를 기준으로 자음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고요. 물론 초성이 이어와도 좋지만 14글자. 이제 모음에 10글자가 되어야만 사라진 4글자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겠죠. 자, 다만 지금 말하는 표준어라는 것은 이 발음과 관련이 되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의문의 개수와 일치한다라는 거죠. 의문의 개수와 지금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개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4라고 하지 않고. 물론 40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자음이 19개가 되고 모음이 21개가 되었던 것을. 자음 19개에 뭐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된 소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된 소리 5개를 포함해서 의문의 개수가 돼요. 물론 모음이 21개라는 것은 이제는 단모음이 10개, 이중모음이 11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숫자예요. 숫자부터 시작해야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받침 몇 개? 7개. 또는 외래어 표기법의 받침 몇 개? 7개. 그런데 달랐지. 음절의 끝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고, 외래어 표기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인 거지. 그래서 디귿과 시옷의 이제 종류는 다른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묻고자 하는 표준어의 자음은 19개.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명하면서 진행했고요. 자, 이제 의문의 변동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언어와 국어와 관련돼서 의문의 변동으로 지금 이제 온 거죠. 자연스럽게. 자, 당연히 이제 기억을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도 자음동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물론 우리 현재 2015년 이후 개정된 바에 의하면 신라가 되면서 자음동화 중에 유음화. 물론 사실은 자음동화 중에 유음화 이래도 되고요. 교체 중에 유음화 이래도 되지. 이건 다 상관이 없는 거야. 둘 다 맞는 것이기는 한데 예전 기준으로는 아직도 살아있는 두 개의 자음이 비슷해지는 현상. 그걸 자음동화라고 했다는 거야. 다만 현대로 보면은 교체 중에 유음화인 거고요. 발음에 의하면은 자음동화 중에 유음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니은은 부억, 키, 의기, 기역, 발음으로 나는 거니까 교체. 바로 음절의 끝소리 유정. 닿느니 이제 비음화 이야기를 하려는 거군요. 국외음화, 디귿, 시모음 앞에 지읒 아니고요. 굳이가 국외음화겠지. 그렇죠? 그래서 굳이 같이, 켜치, 미치, 꽃밭이, 햇볕이, 가마솥이라고 말이죠. 아직도 머리숱이 있다. 머리숱이 없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머리숱이 국외음화. 그렇죠? 끝을이 아니라 끝을이며 끝이어야 하며 이런 것들은 이미 발음부터 살짝 우리가 충격받으며 교정하면서 온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음동화는 교체 중에 자음동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도 다 가볍게 고쳤습니다. 쉬웠고요. 자, 이제 칠판 보시면 지금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겠지. 지금과 같은 것은 비슷하지만 여기는 2007년도 기출문제였다는 거예요. 2007년도라는 것은 2015년에 의문의 변동이 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이제 필요 없다고 했어. 그러나 어쨌든 틀린 건 분명하죠. 여기에 틀린 것은 누가 보아도 그 하나가 보여서. 자, 다시 굳이, 많다, 콧날, 피읒, 광활로. 틀린 게 뭐라고요? 틀린 게 누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2번 잘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이니까 다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얘는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티읒이 된 거잖아요. 아까 국화로부터 시작을 했던 의문의 축약이 됐겠죠. 이제 기역, 디귿, 피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기역, 디귿, 피읍, 치읒으로 줄어드는 것은 축약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도 국화, 지편전, 낙하, 많다, 좋다 이런 건 뭐 당연하죠. 다만 아까 탈락의 예라면 많아, 많은,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모음 어미가 오면서 히읗 발음이 안 나지. 많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탈락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많다는 축약, 많아는 탈락, 좋다는 축약, 좋은은 탈락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음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특이한 또 이런 의문의 축약도 특이하게도 최근에는 거센 소리 듣기 현상, 유기음화, 격음화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한다고 했어요. 수능 쪽에서도 EBS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쓰니까 거센 소리 되기 현상. 거센 소리 되기가 뭐야? 당황하면 안 돼. 프트크츠 거센 소리 됐잖아요. 이것을 바로 격음화라고도 나온다고 했고 유기음화라고도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최대 3가지의 같은 말 포함해서 의문의 축약으로 포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반면 이제 콧날은 예전에는 이렇게 코와 날이 합쳐진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순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말 자체가 없고요. 다만 표기상의 사이시옷이라는 것은 온리 합성어에만 들어가며 합성어에 들어가는 시옷이 없었다가 사이에 소리가 들어간 거지. 심지어는 사이소리 현상도 사이소리 현상이지. 사이시옷이 들어간 거니까.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이런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알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 정도의 예전 문제들도 살짝 한번 보여드려요. 자, 이제 우리는 10번까지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이미 우리는 국외음화, 디귿, 이 모음을 만나 지읒으로 바뀌는 자, 국외음화와 관련이 없었던 것은 4번.
자, 화살이 전곡에 꽂히다. 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야 돼? 꽂히다는 지읒과 히읗이 만난 거지. 지읒과 히읗이 만나면 100% 어떻게 된다고? 치읓으로 발음한다고 했잖아.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기역, 디귿, 비읍, 치읓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발음에 의하면 꽂히다, 온이 꽂히다만 되겠지. 이걸 국외음화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닫히다 이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 그치? 문이 바람에 닫히다. 피동의 히를 썼을 때. 얘는 디귿 발음이지. 그러면은 디귿과 히읗이 먼저 만나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닫히다가 과정상 나타나고 여기에 축약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 티읕이 이 몸을 만나면서 최종적으로는 문이 바람에 닫히다. 국외음화가 된 거지. 따라서 닫히다의 피동일 때 이때는 닫히다의 축약과 닫히다의 국외음화. 하지만 꽂히다는 그냥 애초에 지읒과 히읗이 만나다 보니까 축약 이외에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디귿, 티읕이 이 몸 앞에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무조건 뭐 이 몸이 있어도 안 되고 무조건 뭔가 국외음화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반면에 문이 닫히다. 강세 닫히다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문을 3개 닫힌 거라고 했어. 내가 문을 3개 닫힌 거고 얘는 문이 바람에 닫힌 피동이라고 했잖아요. 조사와 함께. 자, 얘는 어떤 발음이 나타나? 문을 닫혔어. 어때? 발음이 어때? 발음이 어때? 똑같지. 얘는 발음의 변화가 없지. 그치? 얘는 디귿도 디귿이고 쟤도 시읒이고 이도 이인데 뭐가 어떻게 뭘 만나겠어.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 거. 등용문이라고 적고 등용문이라고 발음한다. 똑같은 거지. 닫히다라고 적고 닫히다라고 발음한다. 정원상이라고 적고 레전드라고 발음한다. 어쨌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닫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꽂히다, 닫히다, 닫히다도 재미있게 변형해 보세요.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야 볕이 그리고 마지, 반다지라고 하는 할머니들이 쓰는 그런 거울 좀 달려있는 서랍도 있는 가구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자, 꽂히다. 오직 자음 축약이. 지읒과 히읗이 바로 만나서 치읓이 된 거니까요. 자, 7번 보시면 의문의 변동 바르지 않은 거 시간 드릴게요. 역시 과거 오지선다. 틀린 하나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틀린 하나 1, 2번 여유 있게 보시면서 3, 4, 5번까지 일단 빨리 가기는 해야 할 텐데 자, 그러나 틀린 게 있군요. 그것. 좋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금방 보였네. 그죠? 여러분 저는 다 2번이라고 하셨네요. 누가 봐도 리을이 니은으로 간 건 뭐라고요? 비음화. 비음화. 국외음화는 이미 뭐 굳이 곁이 끝이 꽃밭이 다 했으니까. 자, 이제 1번 같은 게 또 지금하고 다르네. 2003년도에는 의문의 동화 중에서 이 몸의 영향을 받아 앞에 이가 생겨서 요술쟁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의문의 동화 중에 이 모음 역행 동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 앞에 이가 생기는 것을 이 모음 역행 동화라는 말을 썼었어. 다만 지금은 어떻다고? 없어. 이런 말 자체는 없고 표준어 쪽으로는 이동했어. 이 모음 역행 동화는 원칙적으로는 표준어가 아닌데 일부는 표준어다라고 외우기만 했었지. 한 번 더 남비였지만 냄비로 바뀐 표준어. 장이쟁이를 구별하여 장이는 기술자 전문가만 반면 나머지는 다 쟁이. 했죠? 이런 것들이 표준어가 된 거. 다만 비표준어 중 아지랑이를 아지랭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예전에는 이런 의문의 동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벌써 2번을 여러분이 틀린 걸 알기 때문에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어문 규정에 의하면은 요술쟁이라는 게 맞고 요술장이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요술을 부리는 사람. 이걸 약간 낮잡아서 요술쟁이 이렇게 한대. 노래를 부르면 노래쟁이 이렇게 하거든. 가수를. 그거는 기술자 전문가가 아니라. 그죠? 미장이, 석수장이, 대장장이, 유기장이, 고리장이 정도를 제외하면 시험에 나올 게 없어. 그 이후에는 거의 쟁이라고 외워도 돼. 자, 나머지는 두음 법칙도 이제는 의문의 변동이 아니라 어문 규정으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두음 법칙이라는 것도 이제는 의문 현상으로. 당연히 펑펑이 모음 좋아하는 이유는 음성과 음성의 형태가 왔다는 거겠지? 펑펑 이런 말은 없으니까. 물론 펑펑도 있고 팡팡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결국 조화롭게 짝을 이루는 음성 상징어 계열, 의태어 계열에서 의성어 계열 포함에 많다는 거.
물론 꽃밭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플러스 알파겠지. 벌써 음절의 끝소리의 받침과 된 소리도 있는데 된 소리 되기 이런 걸 주지도 않는다는 거야. 이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가 있냐고 물은 거니까 그냥 맞다고만 하면 되지. 된 소리도 있잖아요. 그건 좀 여기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새로운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좀 편하게 공부하는 거야. 2015년 개정된 이후에는 예전에 더 막 복잡하고 막 사이소리 현상 뭐 그러면서도 아까 다양한 의문의 변동들도 문제로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9번도 살짝 고민한 분들이 있었어요. 축약과 탈락. 여전히 우리가 축약은 줄어드는 거,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탈락은 없어지는 거니까 사라지는 거라서 자음 탈락, 모음 탈락 말이죠. 자, 이때 바르지 않은 것이었고요. 정답 3번. 이미 우린 되었다에 다시 한번 단모음 위외의 단모음과 어의 단모음 두 개가 만나서 이중모음인 됐다가 된 셈이겠죠. 의문의 개수도 차이가 생기지 축약이나 탈락은 어차피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탈락이 아니라 축약이며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것은 축약 탈락이 같지만 의문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의 느낌이지. 그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됐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다. 없어졌다고 보면 안 돼요. 선생님 이응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초창기 때, 걸음마 단계 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옹알이 할 때, 이제 고를 때 착각하는 분들이고 지금은 이응은 음가가 아니니까 이걸 의문이 뭐 탈락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자, 여전히 바늘질이 아니라 바느질이라는 것을 치르의 탈락을 하얗다는 발음에서의 축약이 되었겠죠. 이걸 탈락이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말이죠. 자, 이 정도면 이제 할만하죠. 역시 지금 우리 단원별 우리 책 더더 문제집은 개정된 걸 바탕으로 지금 문제가 나온 거지 예전 문제들은 없어.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추가 탈락이 아닌 것. 이거 우리 이론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네요. 탈락이 아닌 것. 이때 많이 틀렸었거든. 의문의 탈락이 아닌 것. 탈락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용언이면 기본형으로 돌아가서 판단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글자로 판단한다는 거야. 따라 막 발음. 따라는 뭐야? 따라는 따라지 아무것도 아닌데 따라 뭐 이러더라고. 뭘 따라야? 기본형 따르다로 출발하라고. 따르아인데 따라가 됐으니 탈락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용어는 그렇다. 원형을 잘 생각하시고. 자, 이제 갑시다. 탈락이 아닌 것은. 탈락이 아닌 것.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다 표시한 분들 맞았습니다. 자, 눈에 보이다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눈에 보이다. 눈에 보이다의 줄임말이죠. 이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축약이 되겠죠. 그래서 탈락이 아니다. 축약이 되겠습니다. 다만 뵈다를 일부러 눈에 뵈다라고 쓴 이유가 있겠지. 전혀 관계없는 선생님을 찾아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선생님을 뵈다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은 그냥 보다의 높임말의 형태로 뵈다 뵙다거든. 선생님을 찾아보다가 아니라 보다의 애초에 높임말이 뵈다와 뵙다. 우리 객체 높임법에서 배웠던 것 말이죠. 그래서 눈에 뵈는 건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없어. 피동으로서의 이가 지금 들어간 거고요. 줄어서 축약이 된 거죠. 줄어들어서. 당연히 이번에 바늘에서의 리을 탈락이. 3번 때문에 질문이 많았었거든 원래. 우러러가 뭐더라가 아니라 우러르다라는 기본형의 탈락이 된 거지. 우러르다, 우러르고, 우러른. 이것을 우리가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에도 자주 나오는 규칙 활용이지. 우러르다는 기본형 르라는 글자가 보이다 보니까 왠지 우러르다에서의 르가 들어가면 르불규칙인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나 활용을 해서 우러러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 의만 없어진 거지. 어화를 붙였을 때 의만 없어진 것은 탈락. 탈락이면 규칙이어야 되겠지. 리을 탈락, 탈락은 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기억나는 치르다, 치러, 담그다, 담가, 잠그다, 잠가, 따르다, 따라처럼 1번, 3번이 모두 똑같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르불규칙이 되려면 지난 우리 군문 시험에도 나왔던 르불규칙 다르다, 달라, 모르다, 몰라, 고르다, 골라, 다르다, 달라처럼 어간의 리을 형태가 붙어야 르불규칙이고 3대 러불규칙 푸르러, 누르러, 이르러와도 구별하면 되고요. 자, 겨우내 역시 원래는 겨울 내내의 뜻을 더하지만 리을이 탈락된 후 파생어지. 겨우내는 내내의 뜻을 전미사 내거든. 종종 내가 뭐냐고 묻기도 해. 내가 뭐니?
전미사야. 그 기간 시기를 나타내는 겨우내, 가은에 이렇게 하는 그 내라는 전미사거든. 그러니까 파생어여야 합니다. 자, 탈락이 아닌 것 4번은 축약이었으니까요.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으로 간 후 관련 문제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축약과 탈락이 모두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 오셔야 한다는 거잖아요. 다음 시간 기준으로는 51번부터 최대 100번까지 풀어 오시면 되겠죠. 최대 100번. 물론 이제 수능형 문제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2번 풀겠지만 여러분은 최대 100번까지는 일단 넉넉히 뭐 4시간 표면적인 50문제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제 모두 들어있는 3번이었고요. 오늘 아까 기출문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바느질이 일단 보이기 때문에 리얼 탈락이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물론 전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고요. 자, 그리고는 바로 용언이 나오면은 또 신경 써야죠. 이 중에 완성됐다가 당연히 되었다의 줄임말임을 오늘 축약임을 이미 설명한 바 있었으니까 하나의 탈락과 하나의 축약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었던 거예요. 물론 빨갛게가 축약이라는 거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뭐 어디에 탈락은 없죠. 이것다도 물론 우리는 이것다에 뭐 음절의 끝소리, 된소리 이런 거 쉬우니까 그럼 묻지도 않고요. 자, 해돋이를 보러 갔다 이거 하나 보이네. 뭐가 아타였음을 따라서 아가 2개였는데 아를 하나 없앤 탈락은 있겠지. 탈락. 그러나 뭐 여기에 해돋이는 9개 음화이고요. 포로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에는 축약이 없다. 자, 4번도 만약을 대비해. 해가 뭐 있네. 해가 뭐야? 하여에 뭐라고 한다고? 줄임말이라고 해야지. 축약이 된 거지. 다만 이게 불규칙 활용이다 보니까 축약도 약간 불규칙하게 된 거지. 하여가 해가 된 원리가 뭐예요? 그냥 몰라. 불규칙해서 그래. 그래서 여불규칙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하어여야 하어 자체에서 뭐 해가 됐다고 우리가 변형돼서 말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축약이고요. 그리고 남겨도 생각해 보니까 남기어의 축약이네. 단모음 2개가 만나 이중모음 여가 됐잖아요. 남기어 남겨, 담기어 담겨, 뭐 웃기어 웃겨, 울리어 울려 이렇게 다 축약이지. 단모음 2개가 이중모음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축약이 2개인 거지 탈락은 없네. 그래서 오답이 결국 4번 같은 거. 뭔가 2개 있어 보이잖아. 축약, 탈락 각각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마지막인데요. 자, 또다시 예전 문제들 밖에 아니지만 2010 같은 의문 현상이라고 예전에 이렇게 묶어서 문제를 주기도 했어요. 다만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기다려 볼게요. 같은 의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은 지금 이 안에 두음 법칙도 예전에 의문의 변동이라고 봤다고 해서 모음 조화도 탈락도 구개음화도 비음화도 이런 게 지금 다 범주로 묶여 있거든. 그런데 같은 의문 변동이 아닌 것은 이라고 그때도 국회직 8급이 어려웠고요. 지금 봐도 또 어렵습니다. 지금 국회직도 어렵고요. 같은 의문의 변동으로 묶여야 되는데 아닌 게 있어. 하나가. 딱 하나. 사례로 말하면은 여기에는 이미 최소한 한 16개의 사례가 지금 보이는데 하나가 틀렸어. 하나가. 범주상으로 틀린 거야. 좋아요. 좋아요.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선택은 정말 틀릴 수 있는 권리니까 틀려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1번, 5번 다른 숫자도 보였는데 4번도 아까 보였나? 1번, 5번, 2번도 보이나요? 자, 그렇게 정답이 있어요. 한자 때문에 그랬던 거야. 한자 때문에. 정답 1번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음 법칙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느낌적인 느낌은 알잖아요. 다만 두음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한자의 원음을 알고 있어야 되죠. 니은, 리을이. 첫머리에 올 수 없어서. 니은은 이응으로. 리을은 니은 또는 이응으로 바뀌지. 그러면 최소한 여자였는데 첫머리에 여자로 갔으니까 두음 법칙인 건 너무나 잘 알지. 기준의 이해가 여자, 노인 이런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유대도 조금 헷갈렸나요? 한자에 의하면은 실로 묶었거든. 얘가 원래 묶다라는 의미에서의 뉴라는 한자였어. 그러나 역시 앞으로 갔기 때문에 유대가 된 거지. 실로, 끈으로 묶었다는 거야. 참고로 뉴라고 하는 것은 기미독립선언서에 의하면 결뉴하다. 실로 맺었다라는 거예요. 묶었다는 거예요. 맺을 결자, 이번 국가직에 나왔던 맺을 결혼이라고 할 때 쓰는 그 실사변을 쓰는 맺을 결자. 자, 그런데 여유가 틀렸다는 거지.
여유는 어떤 경우에도 온이 남을 여잖아요. 얘는 원래 100% 그냥 여라는 한자일 뿐이지 얘가 뭐 여였는데 여로 갔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어떻게 알아요? 여였는지 몰라도 이거는 없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미 남는 거 그것이 여유가 되고요. 여가가 되고요. 10여 년, 100여 명 할 때 쓰는 남을 여라고 우리가 항상 했었지. 이거는 두음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의 음을 좀 고민했어야 돼. 근데 나머지 2, 3, 4, 5번에서 틀릴 게 없었잖아요. 여전히 모음 조화의 사례, 리을 탈락의 사례, 국외음화의 사례, 그리고 비음. 원래는 이제 5번 같은데 하나 유음화를 섞어놓을 때가 있거든. 이런 데 갑자기 막 신라, 칼날, 광활루 막 이런 거 섞여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위험해. 비음화는 정확하게 비음화인지 아니면 오답 유음화가 들어있는지도 좀 감안해야 되는데 5번은 전부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발음하는 비음화 맞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선물 같은 추가 문제 조금 더 긴장이 되죠. 어떤 분들은 문제집만 풀고 1번은 이제 뒤에 있는 여유를 뺐고요. 문제집만 풀다가 쉬워요. 뭐 무난해요.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 관련 문제 보니까 이 시간들이 좀 더 윤택해지는 느낌도 있어요. 긴장감도 높아지고요. 잠시 후에 이제 우리는 1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